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이제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요즘에 딱 감기 걸리기 너무 좋으니까 코가 약간 맹맹한데 감기 왔더라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농지법은 끝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차례가 페이지 14페이지 페이지 1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할 차례입니다. 켜보세요. 거기 지난주 거 기억이 안 날 거니까 한번 보고 와야겠다. 음.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파트가 일단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여기 A시라는 도시가 있고 B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A시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는 계획을 짤 거고 B시는 어떻게 우리 운영하고 개발할 거냐 계획을 짤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는 거를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광역 지역 접함이 넓다 해가지고 광역 계획권을 한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짜고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도 짜고 얘도 B시도 지도 짜고 근데 여기 하나하나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을 두 개로 나눈 것뿐이지 방향 제시하는 걸 도시군 기본계획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그 중에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거야. 여기 광역하고 기본계획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 할 차례가 이제 집행한다라는 얘기는 A시의 기본계획 짤 때 김포시 인구 50만인데 지금 5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김포시장님이 항상 고민하는 건 김포 시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줄었으면 좋겠어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인구를 10만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 넣어야죠. 일자리를 늘려면 기존에 일단 산업단지를 만들면 일자리는 상출이 될 건데 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인데 주거지역 옆에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 언저리 산 주변 옆에 농지 좀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로 좀 만들겠다. 여기를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개발하려면 인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용도지역이 옛날에는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이었는데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도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돼. 그럼 얘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온 거고 그럼 여기를 할게요 여기를 어떻게 할게요는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에 지침 받아서 밑에 있는 관리계획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늘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마다 여기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다 나눠놨다고 그래가지고 용도 뭐라고 그랬죠? 지역. 우리 첫날 제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 아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은 대답을 하고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하면 아씨 일찍 올 걸 막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물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난개발의 온상하면 무슨 시였는데 어느 시가 난개발의 온상이었다고? 용인시, 여봐. 답변 나오잖아.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3개월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못하니까 기본 내가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만이라도 좀 보시랬어. 그러면 용인시가 난개발이 됐던 원인은 이게 보존할 땅인데 개발을 좀 허용해줬더니 문양 막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만 막 졌어. 아파트 다 져서 인구 들어와서 오케이 잘했어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도로는 생각을 안 한 거야. 도로 1차선 그대로 농지 옆에 1차선인데 인구는 2만 세대가 막 들어왔는데 그럼 애초에 개발하기 전에 도로를 즉 기반시설을 더 넓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딘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저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반시설입니다. 이거.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 놓고 나서 이거에 맞게끔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 예. 그래서 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럼 용도 지역을 바꿀 때 농림 지역을 도시 지역 중에서 공업 지역으로 바꿀 거야. 그럼 공업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이제 잡을 거야. 그럼 5천 명에 딸려 있는 식구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3인 가구로 잡았다. 그럼 뭐요? 벌써 15,000명이야. 15,000명이 들어오면 이들이 쓰는 물이 있을 거고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다 짜는 거예요. 다 짜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에서?
관리 계획서 짜는 거야. 그래서 용도 지역을 뭘로 지정할 거냐, 지정해 놓은 걸 어떻게 변경할 거냐. 그리고 기존에 용도 지역 갖고 안 되니까 그 위에다 용도 뭐 만들었어요? 지구 만들어서 현재 여기 지역 기능으로 안 되니까 특이하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놈이야. 요거만 좀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핀셋으로 딱 해놓고 여기만 필요하면 지구 지정하겠다. 근데 요 두 개로도 안 되면 용도 구역 지정할 거야. 그럼 요 세 가지를 용3라고 하는데 이 용3를 지정할 때 지정하고 나서 자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되냐면 주거 지역이면은 거기 학교 들어가야 되죠. 공원 들어가야지. 도로 들어가야지. 그럼 무슨 시설이죠? 그럼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도 같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기존에 도시화돼 있던 지역이었어? 도시화 안 돼 있던 지역이었어? 안 되었던 지역이야. 그럼 도시로 만들려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 돼. 농림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무슨 사업 해야겠네? 도시개발 사업이야. 근데 김포에서도 오래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한 4, 50년 된 단독주택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오래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들도 한번 정비를 해야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노후화됐던 거를 정비 사업을 좀 해야겠다. 기존에 도시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정비 사업. 그럼 이제 세 가지 사업을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이건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하는 뭐예요?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이거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고 개발 사업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개발법으로 가고 정비 사업은 너무 많으니까 정비법으로 간 거야. 오늘 저녁에 개발법, 정비법 체계도 하는 거 알죠? 네. 그럼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따로 빼놓은 이유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따로 빼고 얘는 별도로 국토개법에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난개발의 원인은 항상 뭐가 부족했던 거죠?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맨날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려니까 힘든 거였잖아.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량을 같이 짜게끔 해서 개발하려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땅은 다 이걸로 묶어버린댔어요. 뭘로? 지구단위계. 예.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 예. 그럼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앞으로 개발할 땅은 다 묶어놓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 구역이 묶이면 여기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을 짜래요. 그래서 건 했는데 이 건이 기억이 나는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야.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이 뭐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거는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짜야 난개발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계획 짰으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때 야, 너 대신 내가 이 계획에 맞춰서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래서 건폐율은 1.5배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은 10층 짓고 20층 짓게 해줘요. 최대. 그럼 2배를 완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난개발 막겠다고 도입했던 게 도시공관리 내용이었는데 이거 갖고 옛날에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 용도구역은 느낌상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느낌상 딱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딱 보존하라는 느낌이라 규제가 엄청 센 애들이라 얘네들은 규제만 하는데 야 그동안 우리 도시 안에서도 뭔가가 좀 약간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인구는 되게 많이 몰려 있는데 도심지로서 기능은 떨어졌어. 이거 한번 그냥 싹 다 밀어가지고 쇠도화지로 다시 한번 해봐.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개발해봐. 라고 해서 대폭 규제 완화하는 게 뭐야? 도시혁신구역. 요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싹 갈아엎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싹 밀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럼 규제를 대폭 뭐 해야 돼? 완화하는데 난개발이 또 될까봐 계획자래요. 그걸 도시혁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하려면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으로 이제 지정해라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도심지에서 기능 떨어진 걸 싹 민 건데 한 지역을 보니까 기능 하나만 있는데 기능이 약간 오래돼가지고 낙후돼가지고 정비도 좀 해야겠는데 이게 공업 기능 갖고 물레동 얘기했었어요. 물레동 같은 공업 기능만 있는 지역은 주거 기능을 좀 넣고 상업 기능도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써보자. 용도를 복합해서 쓰겠다 해서 복합 용도구역에. 그러니까 요 복합이라는 건 항상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도 규제를 뭐 해야 돼요? 완화해야지 애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또 난개발될 거니까 복합 용도계획이라는 걸 또 짜겠대요. 그래서 용도구역이 원래 4개가 있었는데 요 2개를 추가시킨 거야. 추가시키면서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이
기반 시설을 설치를 딱 하고 도로 설치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정도 지나면 저 도로 이제 다시 한번 개량해야 돼. 네,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 파손도 되게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도로로서의 가치는 통행하는 데만 있는데 이 상위 공간이나 지하 공간이 아깝잖아.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더 넣어서 저 시설을 좀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입체적으로 좀 써보자. 그래서 도로 위에다가도 건물 질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용도를 좀 더 입체적 갖는 거라 해서 이거를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구역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총 몇 개네? 3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도복 입고 나타났다 했죠. 도복 입이야. 그럼 여기서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아까 결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그 기능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써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전부 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요 도복 2가지는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혁신구역은 규제가 엄청 완화되는 거라 해당 지역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건데, 이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기 우후죽순으로 심하다, 인구 늘리려고 막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지방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려니까 안 돼. 야, 중앙정부로 와 했더니 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그게 없어요. 시도지사가 하는 건 지방에서 해라, 국토부가 하는 거는 중앙에서 해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또 내용을 바꾸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랑 똑같은 절차야.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은 절차로 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걔네 둘만은 이 계획으로 하래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를 요 2가지 때문에 만들어낸 계획, 도복 때문에 만들어낸 계획인데 공간 완전히 재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자체를 공간 재구조화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하나 짜는데 절차는 누구랑 똑같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랑 거의 유사한데 중간에 결정 원안이 시도지사일 때 원래 심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만 이거 지정할 때만큼은 중앙정부로 갔다가 와라. 그래서 그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하래요. 그리고 나서 지정되고 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보겠대. 그러면 어차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긴 한데 얘를 지정하는 절차만은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고 결정되면 얘로 보겠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법이 생겨요. 저도 짜증나고 여러분도 짜증나죠. 책 기껏 다 써놓으면 3월달에 개정돼서 또 바꿔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오히려 개정되는 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거잖아. 기분 안 좋아요? 작년에 선배들 몰라. 공간 재구조학 또 개정 또 된대. 그러면 그들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일단 오늘 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 교재 볼게요. 자, 이제 제 4절에 거기 14페이지. 1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제가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는 기본서로는 얘가 12페이지야. 12페이지를 읽으려면 한 6장 정도 넘기다 보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한 12페이지 정도 가면 앞에 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최대한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앞뒤로 넣으려고 2페이지를 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2페이지를 그냥 줄인 것 뿐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할 거냐면, 3가지 비교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분명히 지난주에 한 거 기억이 안 날 거거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하고 종합 들어가고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수립해서 승인. 근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는 계획들은 다 구속력 있는,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들이에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 요거 하는 거는 나랑 관련이 있어. 그럼 구속력 있는 거는 입안에서 결정. 그래서 이 단어가 입안에서 결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입안이랑 수립은 어차피 세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혼용해도 되는데, 승인은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 결정은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결정된 대로 진행해라는 표현을 하는데 승인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단어를 바꿔 쓰지 않아요. 얘는 바꿔 써도 돼. 근데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고시는 해주지만 어디까지 용도지역이 내 땅이 바뀌었는지, 뭐 용도구역이 지정됐다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야 그러면 그림 그려줘.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걸 뭐라고 하죠?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그럼 지형도면을 우리한테 뭐 하면? 고시하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겠다. 근데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효력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뭐 한때? 고시한때. 이때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얘네 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딱 한 가지예요. 일단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우리가 직접 참여는 안 해도 되니까 의견 한번 들어봐라 해서 뭐로 돼 있어요? 얘는 공청회로 돼 있는데 얘는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이니까 직접 와서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가시면 저희가 60일 안에 통보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입안하기 전에 주민들이 좀 약간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고 공적장부 열람한다 해서 뭐야? 공람. 주민 공람이란 말 써요. 얘는 공청이라고 하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되고 순서는 똑같아. 제일 먼저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들어야 되니까 보여주라고 공람.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이후에? 지방에. 이거는 항상 순서는 똑같아.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이 윗사람이거나 본인한테 결정 신청하는데 결정할 때 잡아요.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지?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되고 특광 특등은 본인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라고 해서 권한 줬댔죠.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는 누가 직접? 대도시장이 결정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입안할 때 이게 국가계획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이 국가 정부가 나서야 되니까 당연히 어느 분이 입안할 수도 있고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 짤 때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도로 짤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광역도시계획 짰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관리계획도 도지사가 짜는 게 낫겠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네 글자로 뭐야? 입안권자야. 입안권자가 짰으니까 결정하는데 그중에 국장이 입안했으면 결정도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지. 예.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는 딱 정해져 있어서 시험 문제 내면 원칙보다는 예외적인 국장이 하는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이 입안한 경우는 누가 결정하고? 국장. 근데 용도구역 중에 아까 여기 개도, 시, 수, 용도구역 4개는 규제가 되게 센 거랬죠. 그리고 여기 도복입 있었지. 복, 입. 요 용도구역 7개 중에 얘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도 시험하면 안 돼요. 규제가 워낙 센 거라. 예,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원래대로 이 시도의사 대장이 하는 건데 여기 시가와 있죠.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하는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됐단 말이 나올 때만 국장이 하는 거야.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은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얘 누구로 바뀌는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뀌는데 이게 1월 달에 개정되면서 1제곱킬로미터보다 좀 작아. 그럼 누가 해요? 시도의사가 해. 그래서 그 연접된 그 해안가 연접된 땅이나 1제곱킬로미터 미만은 누가 지한다? 해상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이거 이따가 써줄게요. 그럼 일단 요거 지정권자 결정권자가 나왔어. 그럼 이 사람 결정권자가 하는 일은 기초조사 안 하고 의견 안 들어.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만 하면 돼? 협의심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시도대장이면 지자체장이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되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 법에. 근데 국장일 때는 그게 뭐로만 중앙으로만 바뀌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근데 요 절차를 그대로 해가지고 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도복 2가지는 이 절차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따로 뺀 거죠. 그래서 밑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하나 나온 거야, 이게.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도복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야? 그러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할 때만 이 절차로 해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똑같아요.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협의심이 똑같죠. 근데 그 중에 뭐 내용만 다르냐면 입안하는 내용이 원칙이 특광, 특특식은 똑같죠? 특광, 특특식은 똑같아. 근데 여기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근데 얘는 국장은 예외가 국가계획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요청한 경우야. 시장군수,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누가 없네? 도지사가 없어요. 도지사 짜는 경우는 없거든. 이게 광역계획 관련된 게 아니니까. 도지사는 일반적으로 광역계획 관련돼서 나온댔잖아. 근데 이거는 요청했을 때만 국장이 짜는 거고, 그리고 결정원자는 시도지사인데 이건 대장이 없어요. 이거랑 다르죠. 그리고 국장이 예외적으로 입안했으면 결정은 당연히 국장이 하는 거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대부분 누가 하는 거네? 시도지사 결정하다 보니까 이
도시혁신구역 싹 밀어버리는 걸 시에서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심의할 때 예외적으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만큼은 어디 심의 거치고 중앙도기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지방도기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요 심의하는 게 중앙으로 하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잘 봐요. 물레동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을 공업기능에다가 더 넣을 거잖아. 그럼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어. 도시공개 시설이 있었는데 그럼 걔 기능도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얘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2번을 하면서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 같이 정할 수 있어. 그럼 얘 때문에가 아니라 복합용도구역 때문에 이유 절차가 거치는 거야. 그리고 도시혁신구역도 지정할 때 기존의 도심지를 싹 미는 거니까 이 도시공개 시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랑 같이 정할 수 있어. 근데 요 두 개를 단독으로 지정하는 거는 무조건 얘로 하는데 입체복합구역은 무조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만 공간 재구 조합이라고 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비교가 돼야 이 책이 읽혀요. 비교가 안 된 상태는 이 책이 안 읽혀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럼 일단 요 내용이니까 기본선 볼게요. 요약집 보시면 제일 먼저 순서만 한번 써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계획을 뭐 해서? 입안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기초조사. 예, 주민 뭐예요? 공람. 공청회라 그러면 안 돼. 예,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되면 입안권자가 보내는 거야. 그럼 뭐부터? 협의하고 심의. 의협, 심.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고시하고 나서 뭐 그려주세요?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한 때 요때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이 뜻이야. 그럼 순서에서 기초조사가 뭐냐 주민공람이 뭐냐는 이제 한번 읽어두면 끝나는 거고 하나 볼까? 네. 입안하는 사람이 그냥 막 입안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무슨 방향 준 놈 있죠. 방향은 무슨 계획에서 줬어? 기본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썼으면 광역도시계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되죠. 그래서 법에 야 너 입안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으면 그거 부합되게 짜 이 뜻이에요 그냥. 근데 조심할 게 얘가 신설이 됐거든. 기본계획을 짤 때 서울 같은 경우 워낙 크니까 생활권을 나눴었죠. 생활권 계획도 기본계획이잖아. 그럼 생활권 계획도 포함해서 제외해서 해야 돼. 포함해서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계획이 짜져 있으면 그게 부합되게 짜라. 그럼 누가 짤 거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도로 설치하다 보면은 여기 시에서 여기 시 넘어갈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시에서 설치하는 거지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옆에 있는 시장 몰래 해야 돼? 둘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접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인접한 장하고 뭐 해라? 협의해서 너가 할지 내가 할지를 하지 말고 같이 짜자. 그래서 둘이서 뭐 해요? 공동 입안하는 거야. 무슨 입안? 공동 입안하는데 둘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너가 할지 내가 할지 가위바위보 하자 했는데 둘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이게 같은 도면은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되죠.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이게 협의 성립이 안 되면 같은 동일한 도면 누가 지정해주고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국장이 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지정. 그래서 걸치면 같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뭐 해주겠다? 지정 입안하겠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아까 국장하고 누구 있었어요? 도지사.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구도 짤 수 있고 국장.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야. 아까 광역도시계획 짰을 때 누가 짜면 돼? 도지사가. 그럼 이 사람이 짜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거 안 봐도 돼. 예. 그러면 원칙은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그걸 쓴 건데 그러면 이 입안권자를 아무리 뒤져도 어느 분이 없어요? 주민은 없어. 주민은 입안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민 같은 경우는 이 입안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좀 풀어달라. 내가 지금 이거 풀어주면 한 200억 정도 되면 내가 너한테 10억 떨어줄 테니까 이거 제안하면 돼? 개발제한구역을 제안 한번 해볼까? 개발제한구역 좀 해제해달라고 한번. 그럼 개발제한구역 땅 사러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기 기포시 외곽 천지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가 보여줄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학원에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학원이에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개발 제한구역 김포의 공항 주변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 브이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일할 때는 자주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도시계획 용도 구역 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 있다. 해볼까? 개성 한번 볼까? 개성 오랜만에. 지금 현재 서울이 여기인데 서울시 외곽으로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허리띠가 생겨서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그린벨트 들어봤어? GB라고 그래. GB. GD 말고 G드래곤 말고 GB. 그린벨트. 그래서 여기 서울시 외곽 여기가 김포잖아. 그럼 여기 이쪽 라인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가지고 한강 신도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남시의 80%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시청 주변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뭐 한 거야? 푼 거야. 그럼 이걸 풀면 땅값이 올라가. 그럼 올라가면은 대박 나는 거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해제해달라고 제안하러 가야 돼.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한 명이 갈까? 수천 명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는 없어. 그래서 법에서 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 제한 해제 이런 건 안 돼. 용도 지역 바꿔달라 이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포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야.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은 좀 힘들긴 하잖아요. 아침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여기 기반인설 설치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여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는 있어.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도서라고 그래요. 도서랑 계획을 작성했어.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설명서가 있어요. 이걸 갖고 입안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지금 여기 김포니까 무슨 시장? 김포시장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김포시장한테 제안하면 얘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법에서 야 기반인설 필요하면 이 기반인설하고 난개발 막아달라고 하는 게 뭐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이거는 일자리 만들어달라는 거야. 산업유통이니까 산업이 뭐예요? 공장. 유통이 뭐야? 창고. 그러니까 공장 일자리 만들어달라 그 얘기야. 그리고 지구 단위 용도 지구가 있었는데 걔를 대체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기반인설 이거 설치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좀 기능 좀 올려달라. 이거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요 기반인설하고 요 입체 복합구역은 비슷한 거예요. 얘는 오래된 기반인설을 다시 한번 기능 좀 올려달라고 얘는 새로 설치 좀 해달라 이거지. 그럼 요 5가지를 제안할 때 이분이 보고서 잘 모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도시계획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뭐 자문을 거쳐서 너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니까 내가 통보를 해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얘한테 45일 안에 통보를 한대요. 며칠이요? 45일 안에 야 설치할게. 네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30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한번 재미가 들면 내가 제안해가지고 기반에서 도로 깔았잖아.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들고 다닙니다. 내가 제안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도로 아무나 쓰지 말라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게. 나도 한번 이러면서 계속 제안하니까 안 되겠다. 이 제안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남용이 될까봐 그러면 제안하게 되면은 이거 위반하고 결정하는데 비용이 들어. 이게 50억 드니까 네가 좀 내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뭘 넣어놨냐면 대신에 제안을 할 수 있어. 근데 제안할 때 돈은 네가 좀 내라. 그럼 누가 제안하겠어? 이사가지 차라리. 10억 낼 거예요? 도로 깔아달라고? 기분 별로 안 좋아지네 또. 안 내고 그냥 이사 가는 게 낫지. 뭐 10억 주고 아파트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안을 하는 거지 일반 주민은 제안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뭐라고 또 해놨냐면 제안할 때 개나 소나 막 제안하니까 야 기반에서 이거 돈 되게 많이 드는 거거든. 돈 되게 많이 드는 거니까 이건 주민들이 의견이 되게 중요해. 그 땅 갖고 있는 사람의 면적 얼마? 5분의 4. 이 도시공개 시설 관련된 거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시험에서 이 숫자 갖고 자꾸 내요.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돈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그 면적 토지 소유자 얼마? 5분의 4, 80% 동의 없고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하면 내가 너한테 통보해 주겠다. 대신에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뭐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입안 뭐라고 그래? 제한. 그래서 입안 제한이란 게 이거야. 그럼 기지 산지 입일할 때 기가 뭐였어요?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되는 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해라? 대체해달라. 그리고 입이 뭐야? 입체 복합구역. 그 중에서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기반시설은 얼마로 돼 있어요? 5분의 4. 입체 복합구역도 5분의 4야. 얘도 5분의 4야. 5분의 4. 그럼 나머지 요거 B, C, D는 뭐야?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외우지 마시고 5분의 4 기억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하면 돼. 예. 그리고 주민은 입안은 못하니까 입안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그 제한하는 사유가 암기 코드상에서 기지, 산지, 입 정도는 아시는데 시험에서 특이한 게 얘예요.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해제는 못하잖아. 유일하게 요 하나 있습니다. 요거.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자꾸 쟤를 내는 거야. 기출문제 딱 보면 쟤만 내고 있어. 왜 내고 있는 거 특이하잖아요.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 나는 저건 안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야, 다 안 되는데 왜 얘만 해줘? 근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대신에 면적이 야 이거 1만에서 3만 사이여야 되고 여기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차지해야 돼요.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이 숫자는 아직 안 나와서 요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용도지구 중에 뭐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써놨어요. 쓰고 있었지? 내가 끝까지 참고 있었어요. 이거 쓰고 계속 좀 이따 있는 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는 면적이 1만에서 얼마야? 3만. 요 면적 미만이어야 되고 해당 지역은 개발이 조금 허용되는 개생자여야만 돼.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서 개생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개생자 나와버렸고 대상지역 골라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계획관리가 좀 많아야 된댔죠. 몇 프로 이상? 전체 차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요 조건이 맞아야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이 들어오면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요거 돈 때문에 애들이 안 한댔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제한자하고 너 협의할 테니까 너 제한했잖아. 그러면 요 입안하고 결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초조사하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또는 뭐를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사업비용이 아니라 계획비용이에요. 그럼 이제 입안과 관련된 건 끝났어요. 그럼 순서가 이제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 기초조사할 때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하는데 얘 추가되는 게 기본계획은 토했다 그랬는데 얘는 땅까지 파야 되니까 환장 학원 내에서 환경성 검토 들어갔댔죠. 토했다. 토가 뭐야?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장 학원 내 환경성 검토 요 세 가지가 좀 추가됐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이제 요 기초조사 한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주민 뭐하고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공법에서 공람은 다 며칠 이상은 줘라. 14일. 정관장, 홍삼,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이라서 그냥 공람 나오면 다 14일 찍으시고 혹시라도 정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보이면 걔만 30일 이상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기간 주고 이 기간 안에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60일 안에 너한테 통보해 주겠다. 근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조심할 게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국방상 기밀마저 보여줄 수는 없다. 그건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여기 뭐 한 경우에만 요청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생략할 수 있어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방상 기밀은 생략할 수 있다. 안 보여주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경미한 경우랑 그리고 주민 의견 들었으니까 이제 얘네들 안 올까봐 어디 왜 지방의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요거 용계, 기도지, 도보기입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누구만 안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만 안 들어. 그러면 요 아래 거를 외워야 돼요? 지구단위 없다를 기억해야 돼? 지구단위 없다를 기억해야지 얘를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혜는 지 없다라고 그래요.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나중에 하면 지는 지 없다 그러면 다 알아. 근데 지가 뭐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지가 뭐야?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역 하는 건 다 의견을 듣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없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수립이 돼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됐으면 입안권자는 무슨 신청해야지? 결정 신청할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신청 나와야 돼? 결정 신청 이렇게 나온 거야. 순서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럼 입안권자는 결정권자였던 시도대장이나 국장에게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결정할 건데 제가 국장만 하는 거는 잘 나온댔잖아요. 본인이 입안한 거는 취거해야지.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근데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계획 연계 요 말이 꼭 나와야 돼.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왔을 때만 국장. 그러니까 수사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회장. 회장 또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여기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 여기다 쓰라는 거야. 시도의사 하는 거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 1제곱킬로미터 미만. 공유수면 연접된 토지랑 연접토지. 연접토지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은 누구도 결정한다고? 시도의사. 이거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가 나오면 저 문제는 여러분이 개정이 됐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기출문제집을 안 보고 옛날 거를 또 같이 보시는 분은 그걸로 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누가 친구들이 뭐 옛날에 공부하던 거 10년 정도 막 주잖아요. 공법은 불태워버리세요. 다 개정되어 있어. 1년 만에 한 번에 뭐 매일 개정되는데 그걸 옛날 것도 보고 있어. 새로 나온 것도 조금 전에 개정돼서 반영이 안 되는데 그걸 작년 걸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하나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원자가 국장일 때는 중앙일 거고 시도대장일 때는 뭐야? 지방일 거야. 그래서 협의할 때 국장이면 중앙행정위원장 하시고 시도대장은 관계행정기관. 지방이란 중앙이란 말이 안 써있으면 다 관계행정위원장이에요. 지방행정위원장. 여기 써놨잖아. 봤어요? 요약집 나오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잠깐 스톱 해가지고 이거 보내줘가지고 넣은 거야. 수산정보구역 우리 기본 계획 우리 기본 소환은 없었잖아 이 내용이. 요약집에는 출판하기 전에 넣어달라고 제가 한 거예요. 여기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거 제외하고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하고 인접한 토지 있죠. 인접한 토지하고 1제곱킬로미터 미만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가. 이게 개정이 1월 달에 된 거다. 그 다음에 심인데 심이라는 거는 국장이면 당연히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 대장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제가 아까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드시 들어가는 게 건축물의 용도랑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여기 섹터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건축위원회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일 때만 시도의사 결정권자면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못한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래?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심의 하래? 공동심의. 이 공동심의 나오는 순간 어느 계획이구나 이거. 지구단위계획. 용계기도지 도보기입에서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밖에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이 건축계획이라서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몰라. 건축위원들하고 같이 해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심의가 끝났네. 그럼 시도대장이 결정하거나 국장이 결정하는데 결정고시한테 효력 발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뭘 그려야 돼요?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요게 고시가 됐을 때 요때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 땅이 녹지지역이었는데 여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지역으로 쓰는 거죠 이제? 주거지역으로. 녹지가 주거로 바뀐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건. 불교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럼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감사합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녹지지역에서는 안 됐던 건데 주거지역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야. 옛날에는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했는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가 늘어나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요 해당 지역 이 주거지역 바뀌면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거지역이었는데 공원으로 바뀐 거야. 공원으로 바뀌면서 녹지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잘 봐. 요거 바뀌기 전에 이미 하고 있던 애 못하게 해야 돼. 하고 있던 애는 하게 해줘야 돼.
이미 하고 있던 애는 하게 해줘야지. 그걸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결정될 당시에 착수했다란 말이 있으면 임의기 득할 득 권리권이라고 그래서 봐주겠다. 그럼 계속할 수 있어. 그런데 조심할 건 이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 요 두 가지만 얘는 3월 안에 신고하래요. 3월 내 뭐 신고. 줄여서 이걸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시수삼신. 원래는 그냥 하는 건데 시가와 수산만 특이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와서 보라고 나머지 공람시키면 됩니다. 이게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인데, 자, 좀 전에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관련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네노트에 여기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지금 한번 한 거, 지금 오늘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문제풀이 할 때 세 번째 볼 거고, 기출문제 할 때 한 번,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한 번, 네 번을 볼 거야. 네 번을 봤는데 얘가 안 되면 그건 진짜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보면 돼. 열심히 할게요, 저도. 계속 반복하면 돼. 예, 처음에는 안 돼도 하다 보면 됩니다. 예. 저기 위에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법조문에 써있던 거를 그냥 표로만 정리한 것 뿐이니까. 자,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기초조사하고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얘 추가되는 게 아까 세 가지. 토했다. 환장하겠네. 환경성 검토까지.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아까 하고 나서 공람은 며칠 이상? 14일. 의견 제시 통보 60일. 여기 야 주민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게 국방상 뭐로? 기밀로. 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댔죠.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입안했어. 특강, 특득,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입안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나머지는 시도의사 대장이 하는 건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빨리 가야 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입안했던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은 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결정된 거는 지금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험 나왔어요.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그리고 결정원자 중에서 국장이 하는 거는 기억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장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시가와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사는 회장인데 1제곱킬로미터 미만은 누구도? 시도의사. 그래서 결정이 됐어. 고시가 되면 요거 마지막으로 자 기초조사 누가 있어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있어요? 결정원자가 있어? 그럼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럼 지형도면을 그려서 고시가 되면 효력발생 한다. 그래서 누가 그려요? 그러면 입안한 자가 작성해서 시장군수만 윗사람 누구지?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럼 30일 안에 대조한 다음에 착오 없으면 승인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고시할 건데 고시하면 이때부터 행위제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결정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들은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 시가와랑 수사는 몇 월 내? 3월 내 신고한다. 시수 삼신. 그래서 시간 날 때 자주 보시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막 써놓은 거는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눈에 보면 빨리빨리 보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 기본서 요약집에는 그걸 못해요. 이거 하게 되면 책값이 2배가 돼요. 4도를 쓰는 거라서. 요약집은 2도잖아. 2도. 색깔이 2개잖아. 2도. 4도는 이제 칼라. 이게 4도 칼라야. 단가가 2배가 올라가가지고 얘 책값 너무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위주로 좀 보시는데 아까 주민은 입안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때 기지산지 입이죠.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동의 얻어온나?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통보 45 연장해서 30일 정부 또는 일부를 비용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제한했다가 통보해줬는데 야 여기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부터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 4가지 중에 공통생략사유가 있어요. 그 공통생략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자, 기초조사 안 해도 돼, 환경성부터 안 해도 돼, 토지적성 평가 안 해도 돼, 재취약성부터 안 해도 돼. 공통생략사유야. 그게 봐봐요. 상업지역에 들어있는데 상업지역이면은 아스팔트 다 깔았죠. 토지적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얘는 토지가 없어. 주변이 개발이 돼서 나대지도 없잖아. 환경 다 파괴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해당 지역이 개발하려는 거 나중에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였죠? 그래서 얘네들 다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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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 대체 이게 다 지구단위계획이야. 그리고 하나 더 도시공객 시설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해지한대. 해지하는데 기초조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제는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 틀리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 1번하고 2번은 현관펜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작년에 얘가 나와버렸어요. 얘가 나왔다고. 그럼 이제 올해는 얘가 아니면은 얘겠지.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 환경 다 파괴돼 있죠. 그럼 도심지 어딘데? 상업지역하고 이 연접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대지가 빈 땅인데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나대지가 없대요. 그게 몇 프로 미달되는 거예요. 그럼 98점 몇 프로가 건무진 거야. 그럼 다 끝난 거죠, 개발이. 그런데 안 해도 된다. 근데 따라 나대지 근데 작년에 3%로 나왔어요. 나대지 3 이상하잖아. 나대지 몇 프로? 2%.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숫자 나온 게 요거 하나 있는데 얘가 기존에 있던 구역을 정비하거나 관리하려고 했는데 12m 이상을 넘는 도로가 없대. 그럼 12m 이상이면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때는 기초도 해야 되는데 12m 이상도 안 되는 도로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도로가 없대요? 12m 이상 도로가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10m 정도 도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생각해도 돼. 그래서 요거는 공통생략사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요걸 가지고 도시군 관리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기가 좀 애매했던 놈 두 놈. 두 놈이 누구야? 용계 기도지 도복 입중에서 두 놈만 뺐어. 도복 뺐잖아. 도복 빼가지고 나온 게 뭐야? 공간제구조하게. 그래서 도복 나왔잖아 이게. 도복이죠. 그 다음에 도복 얘 때문에 나온 건데 얘를 같이 할 수도 있죠.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똑같이 입안에서 결정사유인데 특광특특시군 예외국장 국장이 짜는 건 뭐 한 경우만 요청. 누가 없어요? 도지사. 시도의사 대장에는 대장이 없고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잖아. 그중에 시도의사가 결정하더라도 구역 지정만큼은 어디 심의 거치세요? 중앙도계. 나머지는 다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세요. 이것만 다른 거였어요. 끝난 거야. 이 생략사도 똑같고. 근데 이 도복 입중에서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입체복. 그럼 얘는 얼마 동의 얻어라?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여기 입안 제한도 똑같아요. 도시혁신계획하고 복합용도구역은 얼마 동의 얻어오세요? 3분의 2. 근데 만약에 입체복합구역 같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5분의 4가 된다고. 도시공객 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이잖아. 그리고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요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레동 가면요. 물레동에도 국유지 있나? 공유지 있고 사유지 있고 이러잖아.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 땅이에요. 국가 소유 땅이면 거기 국가가 가 있어? 안 가 있어? 없어. 근데 누군가는 있어. 점유자가 있어요. 그 점유자를 제3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라고 여기 제한받은 자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에 포함이 됐다면 그 안에 점유자를 아까 뭐라 불렀는데 제3자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도 공고해줘라. 걔네들도 제한할 수 있게 해주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없고 순서에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 나오면 도복은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하자 하는 거야. 맞죠? 근데 도시공객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원래대로 누가 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원자야. 그래서 얘 시험 문제 내면 얘를 내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도심 부도심 기능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거점으로 키워보겠다 해서 쌈인 거죠. 그리고 물레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축물 많은 지역이잖아. 단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산업구조를 좀 바꾸자. 상업기능, 업무기능도 넣고 주거기능도 넣자. 그래서 복합기능 갖겠다 해서 복합용도구역이고 얘는 아까 도시공객 시설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10년이 지나서 여기 기능 자체를 기반시설을 복합적 이용하겠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하겠다. 그때 만드는 게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돼. 그럼 교재해 볼게요. 딱 보는 순간 공간재구조화계획 딱 나오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랑 똑같은데 이방권자의 도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얘는 도복 때문에 나온 거니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때문에 나왔는데 얘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24조 2항부터 6항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 본다가 똑같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리고 국장이 짜는 경우는 요거는 요청한 경우만 가능하댔죠. 그래서 요거 여기 요청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국장이 위반하는 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뭐 해서 요청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됐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위반 못하면 위반권자한테 제한할 때 얘는 아까 도시공관리계획 도서인데 이거는 도시공관리 도서가 아니라 뭐예요? 공간제구조화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데 제한할 때 아까 5분의 4가 입체복합구의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위반 제한할 때 아까 제3자한테도 알려주라고 그랬죠. 내용 다 똑같고요. 위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요게 아까 주민갑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때 이게 작년 문제인데 잘 잡아. 기반시설 돈 많이 드는 거니까 얼마? 5분의 4. 지구단위 계획 모르겠다. 3분의 2. 그래서 요거 5분의 4, 3분의 2 써 있는 거 골라라. 요게 답이었어요. 작년에. 유치하지만 네. 숫자를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험 보기 전날도 내가 오후 2시 반에 5분의 4는 외우고 가셔야 된다 했었잖아요. 뭐 안 들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얘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심의 관련된 것만 여기 있다. 심의 관련된 것만 체크하면 돼. 봐요. 국장 시도의사가 공간제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래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다음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심의할 때 의견 제시는 다 30일인데 도시혁신구역만 10일로 돼 있어요. 특이하게. 뒤에 넘기면 여기 있다. 다음 요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세요 했는데 그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공간제구조화 계획 중에 요거 1항이라는 게 이게 도복이야. 도복.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거 지정에 관한 거는 시도의사가 하더라도 어디 거치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라니까 특이한 저것 때문에 계획을 따로 짠 거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똑같아요. 얘도 결정이 되고 나면 뭐 하면? 지용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데 지용되면 그릴 일이 필요가 없으면은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경우에 그냥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얘도 마찬가지고 결정이 되고 날 당시에 이미 사업에 뭐 한 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결정이 되든 관계없이 사업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제구조화 계획 내용은 어느 계획으로 관리하겠다 이제 도시공 계획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이 결정되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간제구조화 계획 관련된 거 끝난 거야. 이거 됐죠? 네. 그럼 이거 관련된 게 총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오늘 도시공 관리계획 할 때 얘 상위 계획이 2개가 있었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공 기본계획. 얘가 준 지침에 맞아야 되죠. 근데 도시공 기본계획이 아까 무슨 권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활권 계획 포함해서 부합돼야 돼. 제외하고 나야 돼. 그 제외라고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돼. 이걸 법에서 들어맞도록이라고 써놨어요. 부합이나 들어맞도록이나 같은 말이야. 왼쪽 궁뎅이, 왼쪽 방댕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얘는 입안할 때 입안이란 말 쓰고 입안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안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이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하고 도지사. 결정권자는 시도대장, 예외 국장.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결정도 시장 군수.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짜야 되는데 인접한 지역이 포함되면 같이 입안하는 걸 무슨 입안? 공동 입안.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지정 입안. 그래서 인접 지역을 포함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 입안 가능하죠. 근데 협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윗사람이 뭐야? 지정. 그럼 같은 도면은 누가? 도지사가. 시도면
국장이 지정해 준다 그 뜻이야. 그리고 예외로 국장이 짜는 경우랑 도지사 짜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계획 관련된 국장이지 이거 누가 틀리겠어요? 틀리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아까 직접 수립하는 사업이 아까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죠. 그럼 입안도 누가 해야 돼? 도지사. 그래서 머릿속에 이 두 개가 딱 있어야 돼. 특광, 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지사. 여기까지 됐죠? 네. 이거 하나만 더. 그리고 주민은 입안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 기, 지, 산, 지, 입. 기지산지 입이야. 근데 그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돈이 많이 드는 거라 얼마? 5분의 4. 얘는 5분의 4야. 동의율 얘는 똑같이. 나머지는 다 몇이야? 3분의 2 동의하더라. 제한하면 통보 며칠? 45 연정해서 30일. 비용은 제한제약에 협의해서 부담하게 하는 거야. 부담 시킬 수 있다요? 부담해야 된다. 해야 한다. 아님이라고 썼잖아. 아님. 부담 시킬 수 있다. 부담을 해야 된다로 시험에 나와서 아니라고. 그리고 의견 청취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은 주민 공람으로 하고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에. 주민 의견 공람은 항상 며칠 이상? 14일. 근데 이때 의견서 제출하면 통보는 며칠 안에 해주겠다. 60일. 단 국방상 기밀은 누가 요청한 경우에 중앙행정위원회 요청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아까 다 듣는 거 아니라 지혜는 지없다. 용광기 듣는데 지구 다니기 없다라는 게 함정에 자꾸 넣으니까 다음 중 지방의 의견 청취 사유가 아닌 거 고르세요 하면 답이 뭐예요? 지구 다니기예요. 얘가 시험 나오고 됐고. 자, 승인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원칙은 시도 대장이 하는 거잖아요. 시도 대장이 하는데 여기 특이한 게 아까 시장 군수가 지구 다니기 위반했으면 결정도 요게 개정돼서 시험에 자꾸 낸 거고 예외가 국장이 하는 경우는 요거 본인이 위반한 거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와 하는 국장. 수사는 회장. 회장이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 미만은 누구도? 시도의사. 몇 번 하면 된다고. 근데 지구 단위 건축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 심의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랑 같이 공동 심의해라. 건축위원회. 그래서 심의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계획이라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해라. 그럼 이제 결정이 딱 됐어. 결정이 되면 언제 효력 발생해요? 지형되면 이거 지형되면 고시야. 지형되면 고시한 날인데 시험장 가면 도시공간위계 결정 고시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다음 날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다음 날 아니에요. 결정 고시 한 날. 시험 문제에서는 지형되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짓고 내요. 다음 날 어디서 많이 나오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다 다음 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이렇게. 됐고. 기득권 보호라는 거는 결정 당시 착수한 사람은 계속 가능한데 특이한 게 계속 가능하지만 시가와랑 수산만 매도래 신고, 3월내 신고예요. 됐고. 자, 이제 공간 재구조학은 왜 나온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도복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도가 뭐야? 그럼 묻지 마. 이제 이렇게 해야지. 도가 뭐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렇게 둘을 하려고 공간을 완전히 재배치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왔는데 입체복합구역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때는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시험에 언급을 많이 하진 않겠지.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둘 다 주민도 입안 둘 다 제한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아까 점유자를 세 글자로 뭐랬죠? 제3자. 여기는 제3자도 있어. 그래서 제3자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거고 통보하는 거 있죠. 협의 기간은 30일이고 둘 다 통보 40일 연장해서 30일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 의견 제시할 때 도시혁신구역은 30일이 아니라 10일,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니까 2주 말하는 거야. 5일째 근무라서. 그리고 입안에 드는 비용,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뭐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됐고. 기초조사할 때 아까 생략 사유가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얘가 나와버렸댔지. 그럼 이제 얘일 것 같다고. 몇 미터 이상 도로가 없으면. 그러면 그 기초조사,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 서문서 안 해도 된다. 아까 12m 이상 동그라미 쳤었잖아. 도심지 위치했거나 나대지가 2% 미달되거나 다른 법에서 이미 계획 짰거나 용도지구 폐지돼가지고 지구 대체하거나 도시공개 시설 결정 해제할 때는 굳이 기초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됐어. 이게 공통생략 사유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아예 이 생략 사유로 따로 빼놨는데 20페이지 있어요.
20페이지에 요게 네 가지 공통 생략 사유 아까 있던 게 요 놈 아까 한 거야. 도시공간 공통 생략 사유.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이거 생략 사유인데 이것도 생략 사유다 하나 된 거고 토지 적성 평가는 이거 생략 사유인데 얘네는 추가로 더 많아.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은 요거 생략 사유인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 5년 안에 했으면 재취약성이나 토지 적성 평가는 안 해. 최근 몇 년 안에 했을 때? 그럼 당연한 건데 환경성 검토는 환경 들어가는 거 했으면 안 해도 돼. 여기 환경이라고 보이세요?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면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가 추가되는 게 맞네, 그죠? 근데 요거는 잘 안 내고 요걸 잘 내니까 아까 제가 12m 이상 도로 없을 때 요거 조심하라 했잖아. 지금 뭐 한 건지 알죠? 그게 이거야. 토지 적성 평가 앞에 7가지 공통 생략 사유가 있었고 추가로 환경성 검토는 아까 뭐 들어가면 환경 들어가면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 4가지 쓴 다음에 다음 중 환경성 검토만 추가로 생략 가능한 거 고르세요.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 넣어놔. 뭐 말인지 아세요? 얘는 환경성 검토가 추가 생략 사유가 얘라고. 그래서 이건 공동 생략 사유고 그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만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딴 데서 했어.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뜻이야. 그리고 몇 년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는 공동 생략 사유라서 그래서 시험에 가로 안에 숫자 5 찾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몇 년 안에 했을 때에는 5년 안에 했는데 또 하면 돈만 낭비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사유야. 그래서 5년 안에 이미 했으면 적성평가랑 취약성 분석 안 해도 된다. 됐고. 자, 여기서 위반권자 원칙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특광, 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주민은 위반을 못해도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기지, 산지, 입. 5분의 4짜리는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됐어. 주민공단 며칠 이상? 14일.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지혜는 지역다. 이 2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원래 시도 대장인데 국장만 하는 3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시가 왔는데 국가계획 관련된 거? 국장. 본인이 위반한 거? 국장. 이건 국장만 하는 거야. 수사는 누구로 바뀌어요? 회장. 시도의사 하는 경우도 있다. 뭐한테 효력 발생해요? 그러면 지역되면 뭐한테? 고시한테 효력 발생한다. 됐어요. 됐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